안녕하세요. 일상의 가치를 전하는 남자 안상현 TV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다가 떠오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나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1인 기업의 이름이 나다움 인문학교라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그래서 나답게 사는 삶에 대한 나답게 사는 방법, 네 가지의 어떤 단계가 있는 그런 삶을 발견을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나답게 산다, 나답게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은 과연 나다움이란 무엇일까 일 것 같아요. 나다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나다운 삶, 나답게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정확하게 몰라도 어떤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다시 나다움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원리는 어떤 정반합의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될 수 있죠. 나다움이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알아야만 나답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나답게 사는 방법을 또 정확하게 알아야 나다움이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기 수준에 맞게 어떤 시야를 갖게 되고 세상을 보고 이해하게 되고 자기 수준에 맞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 맞게 나다움을 정리하고 나답게 사는 방법도 고민하고 직접 해보고 결국은 그 삶을 살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답게 사는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 나답게 산다라는 것은 에고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에고에 충실한 삶. 요즘 에고를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에고는 그런 부정의 대상은 아니죠. 에고는 적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할 동반자, 파트너의 개념이거든요. 영혼의 파트너인 셈인데 자, 에고에 충실한 삶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죠. 결국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것이 나의 에고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나의 생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좋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 에고에 충실한 삶, 나답게 사는 방법의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모르다 보니까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결국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고 어떤 외부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방향 제시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사느라고 이제 바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지를 고민하는 지점에 서게 되죠. 그러면서 나도 이제 나답게 살 거야 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답게 사는 방법, 나답게 사는 삶의 1단계는 에고에 충실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다운 삶의 확장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삶, 그리고 내 자신도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해서 그런 삶을 충실히 살았어요. 내가 좋아서 한 거죠. 내가 원해서 한 거고. 그래서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가며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허전해요. 또 때론 허무하기도 해.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또 내가 계획했던 꿈들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끝이 없어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전진은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할지가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실패를 경험하면 무너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나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런 자각이 또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나답게 살기 위해서 또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단계 나다운 삶이 이제 확장되는 그런 단계인데요. 에고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종교를 통해서 에고 너머의 본질의 세계를 만나기도 하고 철학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 성격 이런 것들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 에고 너머의 본질의 세계를 만납니다. 참나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참자, 신성, 에센스, 본질, 실제, 실상 여러 가지 용어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공통점은 내가 생각한 그 나라는 나다움이라는 그 개념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개념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나다운 삶이 확장이 됩니다. 이제 뭔가 늘 허전하고 2% 부족한 것만 같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뭔가 허했는지 채운다고 했는데 밑 빠진 독처럼 왜 결국 채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외부의 요인만으로는 결코 이 내면을 채울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또한 내면을 채우는 그 작업은 외부의 그런 조건을 이룬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미 내 안에 어떤 신성, 참나, 참자 그 세계에는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애써 그걸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다녔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파랑새가 있는 걸 알게 되는 내 내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에고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외부의 인정과 만족, 어떤 그런 의미, 이런 것들, 가치,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살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면서, 참나를 만나면서, 참자를 만나면서 이제 이게 확장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나다운 삶의 확장이 일어나죠.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에고라는 것은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어떤 타고난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이런 삶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것 외에도 보통의 사람들이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욕심에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에고를 만족시키는 삶을 인정하고 에고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이제 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양심의 퀄리티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어떤 1단계 수준의 양심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로 뭔가 전 인류를 어떤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커다란 관점을 갖는 양심까지 다양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 존재하죠. 하느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귀 기울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에고도 만족시키면서 어느 일정 선을 넘어가지 않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집착에 빠지지 않는 그 경계를 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균형의 삶입니다. 그 에고에 충실한 삶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족함과 결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체,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어떤 오욕, 칠정이죠. 욕심과 감정과 이 마음에 우리가 어떤 지배를 받죠.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감정 상태, 어떤 그런 본능 상태, 이런 거에 우린 얼마든지 빠진다라는, 그래서 늘 부족할 수 있고 늘 결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에고를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요령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항상 어떤 신성과의 연결, 본질과의 연결을 느끼면서 내 안에 이미 충분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내 안에 신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실현하면서 사는 삶이 동시에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균형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삶을 다 알게 되면 이제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보이지만 같지만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지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평소처럼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계속 벌어도 됩니다. 여행도 다닙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충실한 태도를 갖게 돼요. 돈을 번다면 이 돈을 버는 의미와 목적, 그리고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나에게 충실한 거죠. 억지로 무언가 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후회하고 그런 삶보다는 더 나아지기 위한 자기만의 어떤 길을 가기 시작하죠. 그럴 때 내면에 충실한 거죠. 내 에고를 만족시키는 것도 하면서 내 양심에도 어긋나지 않게 사는 그 균형적인 삶 때문에 이제 늘 하던 그 행동들도 점점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충실한 어떤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돈도 더 열심히 벌고 놀기도 더 잘 놀아요. 놀 때는 노는 거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집중하는 거니까요. 먹을 땐 맛있게 먹고 똥을 쌀 때는 똥 싸는 거에만 딱 집중하고 아이와 놀 때에는 놀이에 집중하고 또 놀이를 마치고 내 일을 할 때는 일에 충실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 이 힘든 상황을 어떤 과정으로 느끼고 그리고 디딤돌로 삼아서 이걸 지혜롭게 넘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결국엔. 자, 오늘은 제가 나답게 사는 4가지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에고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다가 아닌 에고 너머에 본질의 삶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내 양심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하늘의 소리, 내면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삶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에고에도 충실하면서 그 양심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하루하루가 늘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항상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린 부족함이 많고 결함이 많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내 안에 또 신성을 믿고 참자를 믿고 계속해서 그 느낌에 그 세계에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진정 나다운 삶, 나답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지금 갑자기 밖이 요란하네요. 번개가 번쩍번쩍 하고요. 장마철이 오고 있나 봅니다. 계절은 이렇게 자기 어떤 그 순리에 맞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건 지구상에 오로지 인간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삶을, 편안한 하루를 오늘도 지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